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정섭입니다. 오늘은 Same Same but Different Semi-Supervised Defect Detection with Normalizing Flows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연구를 다룰 예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디퍼넷이라고 명명한 Normalizing Flow 기반의 이상치 탐지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의 구성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이상시 탐지 모델의 구조와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디퍼넷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하지만 노멀라이징 플로우 기반의 아노말리 디텍션의 구조에 대해서는 앞선 저희 연구실에서 페이퍼 리뷰 영상 중에 CS 플로우나 패스트 플로우와 같은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 대해서 카드를 남겨드리는 것으로 해당 부분의 설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패스트 플로우나 CS 플로우 연구의 페이퍼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디퍼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넷이라는 것은 아노말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아노말리 디텍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CNN 기반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친 후에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토대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진행하고 해당 이미지 샘플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 값을 계산한 뒤에 이를 기반으로 디텍션을 진행합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미지를 대상으로 멀티 스케일의 피처를 가져가서 이를 아노말리 디텍션에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다양한 멀티 스케일의 피처들을 기반으로 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기반의 아노말리 디텍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은 디텍션 측면에서는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얻은 exact likelihood를 기반으로 디텍션을 진행한다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연구가 나올 때의 소타를 기록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측면에서도 특정한 트레이닝 레이블이나 서브 이미지 디텍션이 없이도 로컬라이제이션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수의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중수한 성능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피겨는 해당 논문의 피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멀 이미지, 지금 검은색으로 라인이 쳐져 있는 노멀 이미지에 대해서 디퍼넷을 통과할 때 해당 이미지가 노멀 이미지이기 때문에 학습의 데이터로 사용이 되게 되고, 학습된 디퍼넷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노멀 이미지를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높게 가져가도록 합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가운데 아노말리 이미지에 대해서는 학습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노멀과는 다른 피처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해당 디퍼넷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빨간색과 같이 상대적으로 라이클리후드가 낮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아노말리와 그레디언트 맵을 중첩시켜서 해당 로컬라이제이션까지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디퍼넷의 아노말리 디텍션과 아노말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아노말리 디텍션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의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력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약간의 트랜스폼과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스케일, 멀티 스케일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티 스케일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이 주어진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이 CNN 프리트레인드 이미지넷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알렉스넷 기반의 CNN 모델을 활용해서 피처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피처를 대상으로 플래튼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flattened 벡터를 대상으로 normalizing flow로 각 피처의 density estimation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것을 토대로 해당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likelihood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의 density estimation 부분 같은 경우에는 normalizing flow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normalizing flow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affine coupling law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rmalizing flow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방금 affine coupling law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affine coupling layer, affine coupling law에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들을 변형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구조도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normalizing flow의 affine coupling law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affine coupling law 혹은 normalizing flow에 대한 모델의 설명은 저희 DSB 연구실의 페이퍼 리뷰 영상 중에서 normalizing flow라는 이름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 normalizing flow에 대해서 제 영상도 그렇고 다른 연구원들의 영상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 주신다면 더욱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파인 커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리얼 MVP라는 모델에서 또는 연구에서 구체화되어서 선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플링 레이어라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것을 어파인 연산의 구조로 가져가는 것을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커플링 레이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총 6개의 차원 혹은 6개의 피처로 이루어진 하나의 X라는 샘플, X1부터 X6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X라는 샘플을 두 개의 파티션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티션으로 분할한 뒤에 이것을 각각 두 개의 F1, F2라는 함수 또는 펑션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두 개의 파티션 Y에 대해서 아웃풋을 가져가게 되고, 원래의 6차원과 동일한 6차원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대로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함수로만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F1과 F2라는 두 개의 별도의 함수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커플링 레이어를 구성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디터미넌트 연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나 다른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커플링 레이어라는 두 개의 파티션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로 다른 F1이랑 F2라는 함수를 각각 적용하는 과정들이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어파인 연산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해당 이제 식을 어파인 커플링 연산에 보게 되면 S와 T라는 알파벳이 보이게 됩니다. 이 S와 T는 기본적으로 어떤 어파인 연산, 스케일링과 트랜지션에 해당되는 부분의 연산을 형상화합니다. 기본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X라는 이미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스케일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한 뒤에 이를 토대로 CNN, pre-trained CNN을 토대로 피처를 뽑아내고 그 가운데서 이제 flattened 벡터를 토대로 normalized flow로 density estimation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density estimation 기관의 anomaly detection 방법들이 그러하듯 로스를 기준으로 이것이 특정한 threshold를 넘어갈 때 혹은 threshold와 비교를 해서 anomaly detection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스 펑션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로스 펑션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고,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것과 같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의 학습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네거티브 텀을 붙여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NLL 값을 최종적인 로스 펑션 모델의 학습의 로스 펑션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모델이 로스 펑션을 로그라이클리후드 값으로 보이시는 것과 같은 로그라이클리후드 값으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까지의 과정을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변수 변환 공식에 간단한 로그 텀을 붙이고 이를 바탕으로 네거티브 텀을 붙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로스 펑션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다만 앞서 이제 구조에서도 살펴보시면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멀티스케일과 트랜스폼을 함께 가져가서 다양한 피처를 대상으로 모델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델이 다양한 피처를 대상으로 각각의 라이클리후드 값을 계산해내게 될 것입니다. 디퍼넷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종합을 하게 되냐면 스코어링 펑션이라는 이름을 취해서 보이시는 식과 같이 이제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피처, 각각의 멀티스케일 트랜스폼 결과로 나온 피처를 대상으로 한 라이클리후드 값의 기대값으로 스코어링 펑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특별한 건 없고 각각의 피처를 대상으로 추출한 라이클리후드 값의 평균 값으로 해당 이미지 데이터의 전체적인 스코어링 값 혹은 로스 값의 평균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우라는 그릭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노말리 여부는 아시는 것과 같이 타우라는 값,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피처를 대상으로 뽑은 라이클리드 값의 평균을 대상으로 스레시홀드와 비교를 해서 이것이 스레시홀드보다 높은 값을 가질 때는 아노말리 샘플로 분류를 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노말리 디텍션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로컬라이제이션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진행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텀으로 각각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 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로스 값에 대한 각 픽셀들의 그레디언트 값들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의미를 하는 것은 각 픽셀이 해당 아노멀리 샘플의 에러에 얼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얼만큼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 기반의 그레디언트를 추출하는 것은 XAI에서도 뭐 그래드캠도 마찬가지고 캠 구조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활용해온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에서의 학습된 모델의 로스 기반의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이러한 특정한 로스의 픽셀이 얼만큼 관련이 되어 있는지 혹은 영향을 주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디퍼넷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대로 이 로스 값만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된다면 픽셀 단위로 그 값들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비교적 깔끔하거나 정확하다라고 그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이유는 해당 에러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조금 있다 보니 이것을 시각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서 아노말리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블러리한 효과를 주도록 합니다. 이를 토대로 조금 더 음, 해당 로스의 그레디언트에 대한 가우시안 커널을 토대로 조금 더 완화된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가우시안 블러리 효과를 주도록 하는 것이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때에는 이렇게
로스 그레디언트와 가우시안 커널을 결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은 스레시홀드를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AU ROC를 활용했고요. MBT가 AD라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나왔던 지오트랜스 가노멀리, 원 클래스 SVM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디퍼넷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출판된 이후에 어,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뭐 CS 플로우라든가 또는 패스트 플로우 뭐 굉장히 많은 또는 뭐 노멀라이즈 플로우 기반의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기반이 아닌 뭐 다른 방법론들도 굉장히 많은 성능의 상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어, 지금까지 이 소타가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어, 기존보다 굉장히 향상된 뭔가 새로운 도약점 같은 것을 이끌어낸 그런 어, 조금 빠른 논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컬라이제이션 효과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가우시안 블러리가 조금 적용된 상태로 문제가 된 부분을 잘 정성적으로도 찾아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디퍼넷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퍼넷이나 CS 플로우, 패스트 플로우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멀라이징 플로우 기반의 이미지 아노말리 디텍션, 특히 MVTech AD를 대상으로 한 이상치 탐지 논문들이나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본 논문을 이해해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